안녕하세요, 모노아이TV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 채널에서 보시던 영상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영상이 되실 텐데요.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대명 리조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즘엔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국내 여행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저희도 그런 과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국내 여행지를 찾아보다가 그래도 국내에선 대명 리조트가 가장 인지도가 높고 또 만족도도 높아서 몇 군데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족도가 높았던 대명 리조트도 가끔씩 배신을 때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대명 리조트라도 은근히 많은 등급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동안 이 등급에 대해서는 신경을 별로 안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배신당한 것처럼 느껴졌었던 거고요. 물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같이 이러한 부분을 몰랐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동안 제가 여행을 가기 위해 틈틈이 알아봤던 대명 리조트의 등급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해요.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는 저처럼 잘못 예약하셔서 실망하시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참, 제가 드리는 정보는 누구나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는 대명 리조트 홈페이지를 통해 대부분은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만 제 영상이 보시기엔 한층 편하실 거예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모노아이 TV. 우선 대명 리조트는 소노펠리체, 솔비치, 소노캄, 소노벨, 소노문 이렇게 크게 5개의 이름으로 나뉜 테마 또는 등급이 존재해요. 그 중에서 등급으로 확실히 나눌 수 있는 건 최고 등급인 소노펠리체와 최저 등급인 소노문입니다. 그 외에 등급을 명확히 나누긴 어렵지만 편의상 중간 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 솔비치, 소노캄, 소노벨이 있어요. 왜 명확히 등급을 나누기가 어렵냐면 한 리조트에 솔비치, 소노캄, 소노벨 이렇게 중간 등급이 함께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가격 비교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편의상 나누기는 했지만 사실 이 중에서 솔비치는 조금 또 성격이 달라요. 솔비치는 등급으로 나눈다기보다는 장소에 의해 특화된 리조트거든요. 이름 그대로 바닷가에 위치한 리조트랍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최상급 리조트가 소노펠리체, 대중적인 콘도 스타일의 리조트가 소노문, 바닷가에 위치한 리조트가 솔비치, 그리고 중간 등급의 소노캄과 소노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죠. 중간 등급의 소노캄과 소노벨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어요. 굳이 왜 중간 등급 리조트를 2개의 이름으로 나누었을까? 이 정보는 사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대명 리조트 관계자분께 직접 해당 내용을 여쭤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소노캄은 5성급, 소노벨은 4.5성급으로 구성해 놓으셨다고 해요. 덧붙여서 소노벨은 좀 더 자연과 가까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컨셉을 맞추셨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소노문은 4성급, 소노벨은 4.5성급, 소노캄은 5성급, 소노펠리체는 5성급 이상으로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사실 등급이라는 건 호텔 기준으로 나뉘는 거고 5성급이 최고 단계의 등급이기 때문에 5성급 이상이라는 건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소노펠리체는 5성급이긴 하지만 등급 이상의 최상급 리조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고객의 입장에서 느낄 때는 소노캄이 5성급이라고 하면서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명 리조트에서 제시한 등급 기준은 그랬어요. 그냥 대명 리조트에서 지향하는 서비스 등급이 이 정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미있는 건 이렇게 깔끔하게 등급이 나뉜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사실 여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건 다름 아닌 노블리안이라는 등급 개념이 본의 아니게 숨겨져 있어서예요. 사실 소노펠리체라는 등급은 노블리안이라는 이름에 포함되는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노블리안은 소노펠리체의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수준을 가진 객실로 이루어진 등급인데요. 중간 등급인 솔비치, 소노캄, 소노벨만으로 이루어진 리조트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 노블리아는 보통 실버, 골드, 로얄, 프레지덴셜 등의 이름으로 또 분류가 되는데 프레지덴셜이란 이름이 붙으면 말 그대로 그 리조트에서 최고의 객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꽤 복잡하지만 이 정도면 등급에 대한 내용은 대략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제 등급별 가격과 객실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말씀드리는 가격은 대명 리조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2020년 기준 할인이 전혀 되지 않은 정가로 소개하는 겁니다.
아마도 대명 리조트를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보신 분이라면 실제 이용하셨던 가격보다 훨씬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는 말 그대로 정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회원이 되시거나 회원을 통해서 할인을 받으시거나 또는 호텔 예약 사이트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비교용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먼저 설악산 근처에 있는 델피노를 살펴볼게요. 이곳은 소노문과 소노캄 그리고 소노펠리체 빌리지가 함께 있는 규모가 꽤 큰 리조트예요. 지금까지 항상 소노캄이나 솔비치를 이용했었는데 처음으로 소노문이라는 등급의 객실을 알게 해준 곳이랍니다. 객실을 살펴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게 패밀리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객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스위트죠. 뒤로 갈수록 조금씩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는데 지금 보시면 소노문이라고 카테고리가 되어 있죠. 지금 보시는 객실부터가 소노캄입니다. 뭔가 분위기가 살짝 다르죠. 소노문하고는. 지금 또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끼실 텐데 이건 소노펠리체예요. 정말 럭셔리해 보이죠. 이렇게 같은 델피노이지만 이렇게 세 가지 등급의 리조트가 객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콘도 같은 느낌서부터 이렇게 럭셔리한 분위기의 객실까지 다 체험해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비발디 파크입니다. 여기는 소노벨이 지금 나오고 있죠. 소노벨은 소노캄보다는 아주 약간 아래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기본 패밀리인데도 아까 소노문보다는 확실히 조금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죠. 하지만 간혹 보면 객실에 따라서 소노문의 느낌이 나는 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지금 소노벨을 보고 계시고요. 소노문도 마찬가지지만 소노벨도 이렇게 골드 스위트 이상으로 가면 또 소노캄 이상의 그런 퀄리티의 객실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소노펠리체라서 좀 다른 부분이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소노펠리체는 저도 한 번 딱 가봤는데 확실히 많이 고급스럽습니다. 욕조 자체 퀄리티 같은 것도 다르고 마감재나 인테리어 자체가 다 달라요.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소노펠리체에서도 물론 등급이 많이 나뉘죠. 제가 소노펠리체에서 처음 가가지고 이 월풀 욕조에 감명을 받았어요. 아, 이런 객실도 있구나. 그리고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소노펠리체에서도 최고 등급의 이런 객실을 보면 글쎄요,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제 취향이랑은 별로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고위급 인사들이 가서 묵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소노펠리체에서 좀 등급이 높은 로얄 등급 정도 가게 되면 저는 앤틱한 느낌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좀 모던한 가운데서도 좀 품위 있게 인테리어를 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건 또 소노펠리체 중에서도 별도로 약간 독립된 스타일의 소노펠리체 빌리지라는 게 있는데 글쎄요, 객실은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이제 프라이버시가 더 강화된 그런 서비스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느끼기엔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걸 다 찾아보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물론 이것도 짧진 않지만 그래도 20분 내에 모든 객실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가격하고 비교를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행을 가실 때 객실 선택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금액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가입니다. 이 가격 그대로 주고 묵으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이제 비발디는 다 봤고요. 이제 양평으로 넘어왔는데 먼저 소노문이죠. 지금 제가 이런 객실에 얼마 전에 양평은 아니었지만 묵었었는데 좀 실망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 콘도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가구도 옛날 느낌이 났었고 그래서 좀 실망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소노문이었어요. 네, 이제 단양으로 넘어왔는데 여기도 소노문입니다. 소노문에 대해서 하던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소노문이 시설이 되게 형편없고 그런 게 아니라
주로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가족끼리 편하게 가가지고 음식 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시기에는 소노문도 괜찮아요. 되게 마음도 편하고 그렇지만 제가 가고자 했던 스타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실망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가족이 많을 경우 친척들이랑 같이 가기에도 되게 괜찮은 게 소노문인 것 같아요. 막 왁자지껄 마음 편하게 얘기도 하고 웃고 막 그러기에는 더 친근한 분위기는 사실 소노문이 더 그렇고요. 소노벨도 그러한 느낌이에요. 네, 이제 경주로 넘어와서 여기는 소노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소노문이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경주의 스위트까지는 좀 소노문이랑 비슷한 느낌의 객실인 것 같고, 이제 실버 스위트를 가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노벨을 제가 개인적인 주관으로 생각할 때에 어떤 쪽에 가면 약간 소노문하고 비슷하고 어떤 데에 가면 약간 소노캄이랑 비슷한,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선택하기가 까다로운 그런 객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 양양 솔비치를 보고 계신데요. 바다에 위치해서 일단은 바로 앞에 나가면 바다가 있어요. 저는 솔비치는 다 가본 것 같아요. 솔비치는 다 가본 것 같은데 객실이 일단 소노캄보다는 약간 아래 등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뭐 패밀리에나 뭐 그런 객실에 갔을 때요. 슈페리어 등급도 마찬가지고 그냥 갔을 때 기본적인 등급에서는 소노캄보다는 약간 아래 느낌이 들었고요. 근데 이게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솔비치 같은 경우는 솔비치 안에 소노캄이나 소노벨이 없고 바로 이제 좀 높은 등급 노블리안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객실들이 있거든요. 보면 확실히 노블리안 같은 경우는 고급스러운 객실도 있어요. 그러니까 솔비치 안에도 등급이 소노캄보다 아래에 있는 객실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객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른 데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노블리안이라고 하긴 하지만 아예 그 소노펠리체급 노블리안하고는 사실 인테리어에서 약간 차이가 있긴 해요. 지금도 솔비치인데 지금은 3척입니다. 양양이랑 비슷한 느낌의 좀 연한 컬러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죠. 바닷가라서 일부러 더 그런 것도 있고, 여긴 좀 화사하네요. 테라스가 준비된 솔비치의 스위트 테라스라는 객실입니다. 이름은 홈페이지마다 약간씩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격 정보가 100%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사진하고 제가 이름하고 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가끔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삼척 같은 경우는 약간 테마 객실도 존재를 했어요. 산토리니 느낌이 나는 그런 객실도 있었고, 그리고 호텔이랑 리조트 차이 있는 것도 아시죠? 물론 전부 다 그렇진 않지만 호텔은 취사를 못하고 리조트는 기본적으로 취사가 가능한데 리조트 중에서도 나뉘는 데가 있더라고요. 취사가 가능한 곳하고 못하는 곳하고 이렇게 나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 명확한 기준을 알지는 못하겠어요. 이런 솔비치나 소노캄, 소노벨만으로 이루어진 리조트의 노블리안으로 또 나뉘어진 그런 객실들은 아예 처음부터 소노펠리체 등급으로 기획된 게 아니라 이제 기존 호텔을 인수하거나 이래서 고급스럽게 꾸민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솔비치인데 이제 진도로 넘어왔죠. 저는 개인적으로 솔비치 갔던 중에서는 진도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진도 솔비치는 햇살이 정말 끝내줬어요. 그래서 내가 요번에 그러니까 진도에 간 날에 그냥 날씨가 좋았나라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햇살 자체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진도 왔다 갔다 보니까 주변에 태양광 발전소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햇빛이 좋다라는 얘기죠. 정말 가보시면 이 햇빛이 다르다는 게 어떤 건지 아마 느끼게 되실 거예요. 제주도에는 소노벨과 소노캄 이렇게 두 가지 리조트가 따로 존재를 해요. 소노벨에는 소노벨만 있고
또 다른 리조트는 아예 지역이 달라요. 제주도 내에서. 지금은 소노벨 리조트를 보고 계신 거고요. 제주도에 있는 것 중에서 패밀리가 가장 아래 등급이고 그 다음 이제 스위트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네, 지금은 다시 이제 제주도의 소노캄이에요. 일단 소노캄 정도 되면 객실 관리도 좀 많이 다른 느낌이에요. 정말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콘센트 꼽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노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좀 호텔 같은 느낌이고 소노문은 콘센트도 그냥 가정집 같이 도출되어 있고 소노벨도 그런 객실도 있고 아닌 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 정말 디테일하게 신경 썼구나 하는 객실은 제가 생각하기엔 소노캄 부터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변산인데요. 여긴 소노벨입니다. 대명 리조트는 정말 칭찬해줘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것도 뭐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겠지만 침구가 정말 훌륭합니다. 되게 포근한 느낌이 드는 침구를 사용을 해요. 이거는 어떤 대명 리조트에 가든 동일하게 침구의 포근함을 느끼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조식 뷔페입니다. 디너는 거의 안 먹어봐서 뭐 다른 데 여러 군데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행을 가면 제가 조식 뷔페는 항상 먹거든요. 근데 대명 리조트는 어느 지역을 가든지 어디에 묵든지 조식 뷔페 퀄리티가 거의 평준화가 돼 있어요. 정말 호텔 조식의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전에 대명 리조트를 주로 가기 전에는 다른 리조트의 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조식을 항상 먹었었는데 비교가 안 됩니다. 이제 거제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긴 소노캄입니다. 소노캄 보시면 일단은 컬러가 다르죠. 뭔가 약간 호텔식 리조트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사진은 약간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느끼기에 소노캄은 호텔식 리조트라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그리고 벽도 마감이 된 게 일단 소노벨까지는 거의 벽지 처리되어 있는 데가 많은데 소노캄부터는 벽에 데코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퀄리티가 또 달라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청송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긴 소노벨입니다. 처음 청송 봤을 때 살짝 놀랐어요. 소노벨인데 기본적인 퀄리티가 소노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처음에는 청송이라는 데를 정확히 잘 몰라서 여기도 뭐 자연경관이 뛰어난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일단 객실은 소노벨 치고는 퀄리티가 되게 좋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소노벨인데 꽤 괜찮아서 보니까 가격이 비싸군요. 이거는 지금 말만 소노벨이지 거의 소노펠리체급의 객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127만원이니까. 네, 이제 여수고요. 소노캄입니다. 제가 올해 갔다 오면서 영상을 올린 곳이기도 하죠. 여기는 소노캄 치고는 약간 조명 때문에 그런지 색깔이 좀 화사해 보이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소노캄을 보면 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별로 없어요. 소노문이나 소노벨 가면 벽이 약간 휑하니 비어있는, 그러니까 가정집 같은 느낌? 콘도 형태의 가정집 느낌이 드는데 소노캄에 오면 확실히 좀 다릅니다. 호텔 느낌이 나요. 그래서 놀러온 느낌이 더 강하게 들죠. 저는 또 대명 이 욕실이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 여수, 여기도 제가 묵었던 객실이랑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여기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객실이었습니다. 여수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올려드렸었는데 진짜 마음에 드는 객실이었어요. 네, 여긴 되게 럭셔리해 보이긴 하는데 제 취향은 아니네요. 네, 여기도 월풀이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여수 소노캄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객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시설 면에서 앞에 나와가지고 뭐 산책하는 거 외에 특별히 뭐 즐길 만한 거리가 많지 않아서 어르신들 모시고 가시기에는 여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더 정리된 느낌의 그런 객실이 많은 소노캄이었어요. 와, 303만원짜리 객실도 있네요. 나중에 보면 666만원짜리인가? 정말 굉장히 비싼 객실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정말 국빈급 오면 묵으실 만한 그런 느낌의 객실이었어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
여기는 고향이니까 경기도 쪽이겠네요. 휴양지라기보다는 호캉스를 즐긴다거나 아니면 도심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한테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비즈니스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펫 호텔인데 고향에 몇 군데 있어요. 뭐 반려견이나 애완동물하고 같이 묵을 수 있는 그런 객실이 또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몇몇 테마 객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백설공주라든지 동화같이 꾸며놓은 이런 약간 아이들용 객실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가격 정보를 제가 정확히 드릴 수가 없어서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고 또 별로 제가 보기엔 이런 데 묵는 사람도 있을까 하는 정도의 약간 좀 실망스러운 객실이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빠졌습니다. 오늘 소개된 객실이 아마 대명 리조트의 모든 객실에 한 그래도 90% 이상은 소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도 애완동물하고 같이 묵을 수 있는 객실인데 여긴 좀 더 이제 럭셔리한 느낌이죠. 네, 여기가 666만원짜리 프레지덴셜 스위트 룸입니다. 가장 비싼 거예요. 경기도 고향에 있어요. 보니까 뭐 아예 디너 테이블하고 저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훌륭해 보이네요. 네, 이제 주로 경기도 쪽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의 마지막 리조트인 천안입니다. 여긴 소노벨이고요. 느끼기에 청송하고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청송하고 천안이 소노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리조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노벨에도 이런 프레지덴셜 룸이 있다는 거 고급스럽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객실 소개들을 다 마쳤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번에 영상 준비하면서 가장 얻은 게 뭐냐면 소노캄과 소노벨의 차이였어요. 그 경계가 애매했는데 앞으로 저는 특별히 어디 정해진 여행지가 아니라면 대명 리조트를 갈 때는 저는 소노캄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소노펠리체는 일반 회원은 기본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없어요. 확실히 회원제 그 리조트라서 일반 회원은 이용하실 수가 없고 대명 리조트 회원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노펠리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긴 해요. 네, 대명 리조트 홈페이지 가시면 D 멤버스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 무료로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D 멤버스로 가입을 해서 가끔가다 이벤트 같은 거나 패키지를 찾아보시면 항상 나오는 건 아니지만 소노펠리체 패키지가 상품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뭐 일반 회원들도 소노펠리체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게 되겠죠. 저희도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좀 저렴하게 나오는 소노펠리체가 있다면 다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이만 마칠게요.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기쁨 넘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모노아이 TV